안녕하세요. 러브 SOS 365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사람한테 매달리고 싶은 마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연애할 때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을 쓰면 오히려 상대방이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반전 매력과 개인주의적 성향,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함과 안달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불안함은 부정적인 감정이고 안달남은 긍정적인 끌림이에요. 여러분, 연애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면 내게 더 매달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불안함이라는 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드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반면에 안달남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본인이 너무 원해서 나는 감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소개팅 같은 첫 만남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완전히 빠져서 매달린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전한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끌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반전 매력이고 두 번째는 개인주의적 성향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반전 매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반전 매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의외의 매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모습을 봤을 때 더 큰 인상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연상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누나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그 여자가 매력적이어서 좋아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반전 매력 때문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러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귀엽고 아이 같은 면모가 있다거나 반대로 겉보기엔 되게 귀엽고 어려 보였는데 실제로는 되게 성숙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거죠. 이런 반전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이거든요. 뻔한 사람보다는 알수록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반전은 오히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요. 본인의 진짜 모습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평소에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면 가끔씩 보여주는 장난스럽고 발랄한 모습이 반전 매력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평소에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라면 가끔씩 보여주는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이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되게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과 데이트를 하는데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니 나중에 완전히 푹 빠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여성분이 평소 밝은 모습과 달리 가끔씩 보여주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나 사려 깊은 모습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반전 매력의 위력입니다. 사람들은 다면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전 매력만으로는 부족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개인주의적 성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개인주의적 성향이라는 건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것을 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유로운 마인드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간다고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나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죠.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면 상대방에게 절실함이 느껴져요. 반대로 나는 기회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뭐 이런 자세로 가면 어떨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남성분이 있었는데 소개팅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항상 실패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간절했거든요. 첫 만남에서부터 이 여자랑 꼭 사귀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한테 부담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마음가짐을 바꿔보라고요. 소개팅을 연애 상대를 찾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자리로 생각해보라고 했죠. 사귀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 소개팅에서 바로 성공했어요. 여유로운 모습이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거죠. 상대 여성분도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남성분의 여유로운 모습에 점점 끌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개인주의적 성향의 힘입니다.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관심한 것과 개인주의적인 것은 다릅니다. 무관심은 상대방에게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지만 개인주의적 성향은 관심은 있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답장을 늦게 했다고 해보세요. 집착하는 사람은 왜 답장이 늦었는지 따지거나 불안해하죠. 무관심한 사람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하지만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답장이 늦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상대방도 바쁠 수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이해하죠. 이런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연애 초반에 상대방을 테스트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를 테스트해보거나 남자들이 여자를 테스트해보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테스트를 하던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차가워진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죠.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다시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요. 아,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다른 좋은 사람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반응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쿨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어떤 남자분과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 갑자기 연락을 뜸하게 하더래요. 보통이라면 왜 연락 안 하냐고 따지거나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텐데 그 여성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자기도 바쁘니까 연락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일에만 집중했대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남자분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해주더라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이 다른 여자들은 연락 안 하면 계속 연락해오거나 만나자고 조르는데 이 여성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게 바로 개인주의적 성향의 위력입니다. 매달리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을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연애가 전부가 아니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죠. 자기 개발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연애에만 매달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죠. 또한 연애관도 바꿔야 해요. 연애를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연애를 하면 좋죠. 하지만 연애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상대방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사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이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여유로운 척하거나 관심 없는 척하면 상대방이 금세 알아챕니다. 진짜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안달나게 만들고 싶다면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반전 매력과 개인주의적 성향 이 두 가지에 집중하세요. 반전 매력은 예상과 다른 이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은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진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연애 외에도 소중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연애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연애를 한다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더 좋은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반전 매력이나 개인주의적 성향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연애 조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